여전히 걱정스러운 코로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52명입니다. 이게 지난주 주중에 비해서는 다소 좀 수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숫자상의 허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숫자만 보고 나서 야, 그새 좀 코로나 줄었네. 4단계 좀 했더니 준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착시 효과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앞서 김유진 아나운서 설명처럼 일요일 기준으로는 최고예요. 최고 확진자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지금 그래프가 약간 꺾인다고 해서 순간 또 우리가 방심하면 지금 휴가철까지 겹쳐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게 가을까지 이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강릉 지역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만 4단계를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강릉도 4단계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 이달 들어 강원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총 31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피서지로 인기가 많은 강릉이 4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이에 따라 강릉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오늘 0시부터 오는 25일까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아, 오늘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은 2명만 가능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식당, 카페 등 운영 자체가 제한됩니다. 수도권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방역 당국은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풍선 효과라든가 델타 변이 확산 속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지금 강릉이 대단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자정 이후입니다. 부터 25일 24시까지 일주일간 강릉시는 4단계로 단계를 상향 조정합니다. 수도권이 10시부터 제한이 되지만 강릉시의 경우에는 8시로 시간을 제한합니다. 대전, 광주, 부산, 세종 등의 대도시 지역들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의 이동들이 우려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모임 제한위원회에서 제외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요. 여러분 일단 막대 그래프가 막 여러 개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확진자가 상당히 늘었어요. 보세요. 비율 면에서 보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오늘 확진자가 811명, 그다음 비수도권이 397명. 저렇게 지금 격차를 보세요. 격차를 보면 지금 비수도권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문 교수님. 방역 당국도 그런 설명했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 막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발표하잖아요. 네. 어디는 어떻게 몇 명 모이고 어디는 몇 명이라는 건 나 도저히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출장이나 어떤 볼일 보러 타 지역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4명이에요. 그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예외 조항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신을 맞았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4명이 기본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직계 가족이 그럼 과연 이 4명의 그 제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별로 대체적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계 가족은 4명 넘어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단계, 제주가 지금 3단계로 올라갔고요. 다른 지자체는 2단계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강릉은 4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4명으로만 모이게 됩니다. 즉 직계 가족도 4명의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4명 이상 못 모이게 돼 있다는 거. 네. 이 두 도시는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 그럼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네. 지금 현재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몇 개 도시는 이것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예를 들면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강릉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강릉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임 인원 산정에 백신 접종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4명이 넘어도 백신 접종한 사람이 들어오면 괜찮다. 4명 플러스 알파까지 만날 수 있는 그렇죠. 백신 접종자가. 네. 그런데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세종, 강릉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자도 사람으로 인원수로 쳐서 4명으로 친다. 그렇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상견례 같은 경우는 8명까지 가능하고요.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아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시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자체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혼란스럽고 불편하시지만 이 행사 전에 지자체나 각 지역 방역 당국에게 문의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의 없이 그냥 기본적인 어디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자칫 행사를 강행했을 때는 나중에 난감한 경우가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품을 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휴가철입니다. 지금 한창 휴가가 시작됐잖아요. 장마도 거의 이제 소강 상태여서. 그런데 곳곳에서요, 이 숙박시설, 특히 환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숙박시설의 환불과 관련된 혼선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게 됐는데 이 숙소 자체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50%를 떼어가서 31만 원을 날렸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시민은 순순히 전체 환불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1년 기한을 줄 테니 다음에 오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 된다. 그냥 제한 인원 4명에 맞춰서 그냥 오시라라고 하는 것도 봤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저 첫 번째 시민 같은 경우는 숙소 환불 규정이 50%를 뗀다는 게 그거 왠지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달 내에, 그러니까 예약한 기간보다 한 달 전에, 한 달 훨씬 전에 취소를 하면 거의 이 취소 수수료를 안 물게 되는데, 위약금을 안 물게 되는데 한 달 이내에 들어와서 취소를 하니까 환불 위약금이 50%라는 거, 절반을 쑥 떼간다는 거예요. 눈 감고 코 베는 경우잖아요. 지금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시민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장현민 변호사님, 아니 그럼 이게 각 숙박업소마다 다 규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 혼란스러운 게 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위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둔 부분이 있거든요. 공정위가 지난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조치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면 이게 본인의 단순 변심으로 숙소를 취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로 강제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업주가 사실상 이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워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요, 각 지역 휴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뭐 동해 쪽에 있는 것도 있고 남해 쪽에 있는 휴양지도 있잖아요. 경남 거제에 있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들어오죠. 이제 인원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더하지 5명 이렇게 되는 분다. 그것도 할 수 없죠.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신다는데 그 어떻게 우리 그걸 없애는 게 아닙니까? 계속 하자 오겠죠. 얼마까지 우리가 이제 방을 2개로 잡았으면 3개로 늘려드린다든지 이게 한다고 해도 그냥 환불해달라고 해요. 그걸 할 수 없죠 뭐. 이 업주분 같은 경우는 위약금 없이 아마 이제 환불해주는 지금 그런 분이신가 봐요. 앞서 말씀 들으셨죠? 어쩝니까?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 상황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행 못 오시고
전화로 환불해 달라는데 환불해 드려야죠. 참 심성이 착하세요. 그렇다고 뭐 다른 업주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숙박지마다 다 달라서 이 고객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코로나 국면 때문에 지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을 분통 터지고 분노케 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항함 승조원 301명 중에 무려 82%에 달하는 2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나머지 승조원 5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4명은 판정 불가 상태라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승조원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감염이 되면서 단일 공간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집단 감염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이게 너무 아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작전을 하고 해군 함정이 갔잖아요. 해군 함정이 가면서 2월 달에 출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병사들에게, 장병들에게 백신을 맞춘 게 3월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을 전혀 안 맞고 출항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아니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다에 떠 있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계속 떠 있고 그 자기 병사들만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떠 있는 게 아니고요. 2, 3일 정도 아프리카 나라에 기항을 해서 들어가서 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먹어야 되는 음식도 먹어야죠. 기름도 받아야죠. 그래야만 배가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아프리카 모 국가에 입항을 해서 물자를 받은 거예요. 그 기항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으로 그렇죠. 보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합리적 추정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기항을 했어요. 그리고 2일 날 감기 증상을 보이는 병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PCR 검사를 해야 되겠죠. 물론 배 안에는 PCR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그걸 검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접안을 해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격리시키고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감기약만 준 거예요. 코로나라고 생각도 못하고 감기약 주고 그리고 나서 합참에 보고도 안 했어요. 상급 기관에. 초기 감기 증상 지났는데 그럼 언제 PCR 검사를 했냐. 11일이 지난 13일에야 검사를 했고 검사해서 결과 나온 게 6명이 그때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1일 동안만 좀 일찍 알아서 이걸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병사들이 감염이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못한 게 문제고 기항지를 경유한 이후에 2일과 10일 두 차례 즉각적인 PCR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이 결국은 안이한 대처였고 그것 때문에 병사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확진받은 지금 진짜 참담합니다. 지금 청해부대원으로 아들, 딸들을 보내신 부모님 마음은 지금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지금 확진된 승조원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승배 변호사님. 어제 오후 김해공항에서 공군 수송기 2대가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현재 도착한 수송기에 승조원 300여 명 전원이 나눠 타고 국내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국내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격리 및 치료 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 귀국 작전에는 총 200명 규모의 특수 임무단이 파견되는데 인수팀 해군 148명, 공군 39명, 의료진 13명이 포함됩니다. 근데요. 사상 초유의 장병과 또 문무대왕함 저 함정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제 구조팀이 도착한 모습인데요. 더 기가 찬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 국방부가 이럽니까? 이 귀국 작전 이름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 귀국 작전이 오아시스랍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병 주고 약 줍니까? 이 작전명이 오아시스래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오아시스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사막에 물을 만났나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작전명 오아시스로 다른 거 이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번들어가기 오아시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초기에 만약에 제대로 대응만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감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이하게 대처한 게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PCR 검사를 제대로 받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델타 감염이라고 하는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죠. 근데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만약에 그 배 안에는 실제 군의관도 있었고 있었지만 감염내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아프리카에 입항을 해서 대사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치료받게 하든지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격리를 시켰어야죠.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요인이기 때문에 함정은 특히 더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면요. 밀폐된 공간이고요. 잘 가보세요.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약 300명 정도의 병사가 그 배에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환풍기도에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배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격실을 다 닫으면 물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명만 걸리면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더 민감하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이게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보여지거든요. 문무대항함의 내부 모습이에요. 저 보세요. 지금 해군 이제 영상 자료인데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밀집, 밀폐, 밀접, 3밀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함정은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각 격실에 즉 승조원들이 머무는 격실에 환기구 다 연결돼서 하나로 그럼 호흡을 하면 그거 다 퍼지잖아요.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확진도 확진이지만요. 인류 장병들은 지금 폐렴 증세까지 보여요.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긴 말 않겠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데리고 와서 저 장병들 그리고 그 가족들 안심할 수 있는 조치 반드시 취해주기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설마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3명 다 지난 3일에 있었던 서울 종로구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방역당국에서는 이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인원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또 민주노총 측에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집회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말고요.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코로나 최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려가 컸었는데 그래서 총리가 세상에 애원했어요. 제발 좀 참아달라고. 그때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의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노총은 질병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확진자 사태에 대해서 민노총 입장은 뭘까요? 최재범 교수님. 일단 민노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다 집회에 참여한 건 맞다. 그러나 그게 집회에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에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집회 참석이 이유고 원인이어서 감염이 됐다라고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최장 잠복기가 14일이잖아요.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민주노총이 집회할 때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 엄중한 상황의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요, 민노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3명이 거기에서 걸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이 얼마나 불안에 빠지겠습니까? 다들 참고 집회 안 하고 또 다들 외부 활동도 다 삼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그렇게 집회를 했어야 됐는지 네. 그래서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니까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이런 행동들은 자제하는 게 맞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걱정을 부추기는 일이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23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직접 고용과 관련된 3차 교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이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1,200여 명 가량의 조합원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원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데 2단계에서는
집회 시 99명까지만 몰릴 수가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요. 강원도 원주 시민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1,200명이 모일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요? 앞서도 강원도 4단계 오늘부터 적용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엄중한 시국가 아닙니까? 글쎄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일이니까 아직은 시일이 좀 남아있으니까 어떤 결정을 최종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가리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이야기인데요.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박태환, 모태범 선수의 이 코로나19 확진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전 선수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의 13일에 녹화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트로트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영탁, 임영웅, 이찬원, 그리고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씨가 최근에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장민호 씨가 가장 먼저 지난 16일이죠. 확진 판정을 받고 17일에 격리시설에 입소를 했습니다. 장민호 씨와 밀접 접촉이 있었던 매니저 2명도 자가 격리를 실시를 한 상황이고요. 장민호 씨에 이어서 어제 영탁 씨도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영웅,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고요. 이들과 동선이 달랐던 정동원 군 같은 경우에는 음성 판정을 받고 지금 뭐 자가격리 비슷한 이 집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해본 결과 지난주까지는 음성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시 이 검사 확진 판정을 다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 알려왔습니다. 현재는 이 확진 여부는 말할 수 없지만 김희재 씨는 지금 확인 중이다. 이렇게만 일단 하겠습니다. 뭐 일부 기사에는 뭐 확진됐다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사실과 달리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윤민 변호사님, 영탁 씨가 지금 확진됐다는 거에 이제 많은 팬분들 그리고 방송가에서 많이 긴장할 텐데 영탁 씨가 저희가 기억으로는 애초에는 음성 판정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15일 날 첫 그 확진 판정, 그러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음성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라서 자가격리 중에 이틀이 지나서 컨디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봤더니 어제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영탁 씨 소속사 측은 영탁 씨는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건강에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지만 또 이 상황을 유념해서 보겠다라고 밝혔고요. 소속사에 같이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 여러 사람들 다 이 판정을 받아봤는데 음성 판정으로 다행히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목을 끌었던 어떤 공연이 있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나훈아 씨의 대구 콘서트 얘기인데요. 3일간 6번의 공연이 진행이 되면서 줄잡아 약 2만 4천여 명의 관객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지금 대구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 네. 최대 5천 명까지 관객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번 공연 그대로 강행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 콘서트장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뭐 로비에 몰려든다든지 아니면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포착된다든지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사흘간의 공연은 주말 사이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이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던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켓 카드 없으시면 안 싸우시게 공짜 보여주시면 됩니다. 문제표도 미리 꺼내주세요. 앞으로 당겨주세요. 티켓 손에 들고 가주세요. 우리 잘 서울서 왔어요. 아니, 저희 마스크 잘 쓰고 왔습니다. 오늘 잘 지켰는데요. 노래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어. 일단 뭐 저 관객분들은 안 불안해요. 저희 잘 지켜요, 방역. 지금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연은 뭐 잘 치러졌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박성민 변호사님. 이 공연이 시작되고 나훈아 씨가 등장하자 관객들 자연스럽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렇지만 나훈아 씨 공연 도중에 입을 벌리지 말고 소리만 내시고
함성이나 대답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따라 관객들도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떼창은 물론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나훈아 씨는 앵콜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면 안 되니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다면서 앵콜 없는 공연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나훈아 씨도 공연의 주체인 나훈아 씨도 방역 수칙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팬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늘 나훈아 씨의 특징이 공연에서 뭔가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최정아 기자님.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나훈아 씨가 이번 공연에서 총 22곡을 게스트 없이 불렀는데요. 나훈아 씨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번만큼 힘들고 마음 졸이고 그랬었던 공연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욕먹을 각오로 공연을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이 공연을 임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100살이 넘은 어머니가 펄펄 뛰어다닌다라면서 데뷔 55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음대로 이 공연을 보고 소리 지르고 친구 만나 술도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된 게 모두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남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다. 절대 기죽고 살지 말자라고 이 코로나 시국에 대한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연예부 기자로서 봤었을 때 나훈아 씨 공연만이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성역이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시에는 이에 그 뭐랄까요? 좀 비난이 어느 정도 있을 그렇죠. 거라고는 생각이 네.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다행히 공연은 사흘간의 공연은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 이제 이후에 혹시라도 당시 관람객 중에 뭔가 이 우려된 일이 나온다면 이거는 좀 도덕적 지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진봉 교수님 일각에서는 그래요. 평소 같았으면 코로나 시국에 이 나훈아 씨 지난번 냈던 뭐 테스 형이 많은 위로를 줬던 것처럼 뭔가 공연이 위로를 주겠지만 이번에는 뭔가 찜찜한 대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10일 이상,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제대로 막지 못하면 2000명까지도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요. 실제로 대구에서 시민들이 이 공연을 좀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했던 것 같고 물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대구는 지금 거리두기 2단계거든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 뭐 치르는 행사에 왜 트집을 잡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방역 수칙까지 이행하는데 왜 막무가내로 비난을 퍼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까지 퍼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대면 공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난도 있고요. 작년에 국민을 위로한다고 TV 공연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오프라인으로 하셔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나훈아 씨가 지금 23일부터 25일까지는 부산 해운대에서 백스코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같은 규모의 공연을 또 해요. 또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최정아 기자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여기서 감염자가 나오거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부산까지 만약에 같은 규모를 하기 때문에 부산 콘서트에도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다 우리 누구든 이 방역을 지키는데 좀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나훈아 씨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뉴스파이터가 서운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냐 하겠지만요. 세상에 100%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쳇말로 공연을 보신 분보다 공연을 안 보고 마음 졸이고 전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 대비해서 방역수칙 지키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 일 없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또 아무 일 없으면 정말 좋은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